네, 디지타임스 리포트 코너입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요, 대만의 IT 전문 매체 디지타임스의 유의미한 보도들을 콕콕 집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그 밑에 단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그리고 그 이외에 수많은 기술 기업들, 사실 많은 뉴스가 매일 쏟아져 나오긴 하는데 국내 언론사 중심으로 보도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외신, 특히나 IT가 굉장히 강한 대만에서는 어떻게 한국 기업들을 보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는지 오늘 디지타임스 리포트 코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열어보시죠. 네, 중국의 CXMT입니다. 중국의 CXMT를 놓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CXMT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따라잡기는 힘들다. 그런데 장기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는 위협인 건 맞다라는 게 대부분 한국 증권사의 투자 의견입니다. 그런데 디지타임스는 조금 다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처음 보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중국의 CXMT의 DDR5가 SK하이닉스를 추격하기 시작했다라면서 성능 격차가 1% 아래로까지 떨어졌다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문장입니다. CXMT의 DDR5가 8,000 메가 트랜스퍼, 이게 초당 8,000 메가 트랜스퍼로 안정적으로 작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SK하이닉스와 성능 격차가 빠르게 축소된 상황입니다. CXMT의 DDR5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을 했고 SK하이닉스와 성능 비교를 했을 때 얼마 이 폭 자체가 얼마 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 문장 바로 열어보시죠. 일기 대역폭 같은 경우에는 CXMT가 123GB 정도로 초당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24GB 정도로 지금 초당 읽히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딱 봤을 때 123 그리고 124입니다. 초당 요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1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차이가 이게 퍼센테이지로 했을 때도 1% 남짓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온 이 숫자 자체가 1% 남짓이기 때문에 디지타임스는 이 부분을 유의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 문장 바로 열어보시죠. 긱벤치 6 같은 경우에는 격차가 0.8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임에서도 사실상 체감이 불가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XMT 중국 기업입니다.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내놓는 제품들 싸지만 성능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 전 세계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CXMT가 내놓은 이 결과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뭔가 약간 판도가 변화가 있을까요?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연 시간과 타이밍은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기술 격차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직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좀 쉽게 설명해 보자면은 이게 SK하이닉스를 따라오기까지는 멀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CXMT가 기술력이 좀 뛰어나고 SK하이닉스와 이렇게 긱벤치 이 테스트를 했을 때 얼마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게 지금 시점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디지타임스의 보도는 이랬는데요. 다만 또 이를 두고도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중국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어떻게 또 판도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얼마나 또 빨리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성장할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폴더블 폰입니다. 애플이 한때에는 폴더블 폰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기업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이 흐름의 트렌드에 들어왔습니다. 애플이 이번 9월에 아마 폴더블 폰을 공개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얇은 유리 그리고 힌지, 냉각 부품까지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과 화웨이가 9월에 폴더블 폰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화웨이까지 여기에 가세를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화웨이 폰이 워낙 잘 팔리기 때문에 애플과 화웨이가 모두 다 동시에 폴더블 폰을 내놓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뉴스입니다. 이게 이제 9월에 중국에서 다시 한번 판매가 시작되게 된다면은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얇은 유리, UTG, 그리고 힌지, FPC, 방열 부품 등 공급망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문장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접힘, 그리고 긁힘, 충격을 견뎌야 하는 UTG, 아주 얇은 유리입니다. 이게 이제 접었다가 다시 폈다가 접었다 폈다. 이게 핸드폰을 볼 때마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또 이겨낼 수 있는 내구성이 굉장히 강한 유리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은즉슨 기술력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폴더블 폰 시장 확대의 최대 수혜 부품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 가장 얇은 이 유리가 최대 수혜 부품이 될 것이다라는 설명인데 세 번째 문장을 통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화면 주름, 내구성, 외관에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애플은 1위 기업이죠. 많은 핸드폰을 판매하는 기업이고 그만큼 기술력도 엄청 뛰어난 기업입니다. 그 말은즉슨 이 폴더블 폰을 내놓을 때 그리고 첫 번째 폴더블 폰입니다. 그냥 내놓을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기대를 할 겁니다. 애플은 그만큼 완성도 있는 핸드폰을 내놓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은 더욱더 높은 제품을 요할 거고요. UTG 공급업체의 공정 수율 요구 수준이 상향될 것이다라면서 폴더블 폰 전체 시장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플이 얼마나 많은 핸드폰을 판매할 것이냐가 지금 또 다른 관건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은 일단은 뭐 화웨이와 합쳐서 이번 이 폴더블 폰 시장의 1위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시장의 반응까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뉴스를 좀 마무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스마트폰보다 가공이 복잡하고 기기당 부품 가치도 높다라면서 부품 업체의 수혜 폭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공이 복잡하고 가치도 높기 때문에 아마 남는 돈도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사실 애플과 화웨이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단에 있는 부품 기업들에게는 굉장한 소식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폴더블 폰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한국 시장에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과 엔비디아가 AI 동맹을 확대합니다. 특히나 간밤에도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마존이 엔비디아의 칩을 다시 한번 대량 구입해서 데이터 센터에 넣는다라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 속에서 디지타임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와 아마존의 동맹에 집중했습니다. 2027년부터 2028년 GPU 200만 개를 추가적으로 배치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문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AWS, 엔비디아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글로벌 인프라 GPU를 200만 개를 함께 추가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엔비디아와 아마존의 협력에도 집중할 수 있겠지만요. 2027년 그리고 2028년 이 숫자를 조금 더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8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뭐 2년 뒤인데 이때까지의 계획도 지금 벌써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즉슨 AI 사업은 여전히 순항 중이고 빅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협력해서 앞으로를 계획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열어보시죠. AI 컴퓨팅 수요가 기존의 전망을 상회한 상태고 GPU를 넘어서 CPU, 네트워킹, 오픈 AI 모델로 협력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협력을 하는 범위 자체가 점차 더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면은 뭐 GPU, CPU 뭐 하나하나 부품에만 집중이 됐다면 이제 그게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정말 많은 인프라를 함께 빅테크 기업들이 협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말을 즉슨 좀 해석을 해 본다면은 미국의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를 위해서 협력을 확대하면서 그 사업 자체가, 산업 자체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이 이 커지는 사업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장 열어보시죠. AWS가 차세대 베라 CPU 기반의 인프라를 도입한다라면서 엔비디아 오픈 AI 모델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베라 CPU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문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업무용 AI 인프라에 엔비디아 GPU를 10만 개 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역시나 엔비디아의 매출에는 도움이 되겠죠. 최근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무엇보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매출 성장률을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엔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칩을 사고 아마존이 엔비디아의 칩을 사서 데이터 센터를 세우고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또 다른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와 또 협력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선순환 구조인 겁니다. 미국은 AI 데이터 센터 세우는데 진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을 베이스로 합니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어떠한 수혜가 될지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타임스 리포트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